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 탄수화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면 당뇨병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만해지거나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포만감을 높여주는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량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101세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나 당뇨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품을 통해서 어떻게 섭취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 알맞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먼저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탄수화물과 혈당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요? 예. 네,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밥이나 국수는 달지 않은데 왜 설탕처럼 혈당을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실제 이 그 밥이나 국수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들어오는 성분이 바로 포도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입에서 달지 않더라도 성분이 보면은 설탕하고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이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억울합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다.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대사증 걸렸다. 네네. 다이어트 할 때 고생스럽다 탄수화물 때문에. 심지어는 끊어라 이런 소리까지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탄수화물이 정말 요즘 들어서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에너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영양소 중에서 딱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심장도 뛰고 있고요. 지금 심장 뛰고 있으시죠? 그렇죠. 예. 심장 뛰고 밥 먹으면 의장도 움직여야 되고 혈액 순환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걷고 뛰고 하는 모든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탄수화물이 분해된 이 포도당으로부터 와요. 네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조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뇌세포, 신경세포, 적혈구. 네네. 이 세 가지 세포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지방이 아무리 많아도 또 이 근육의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그 탄수화물을 아주 에너지 영양소에서도 가장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꼽고 예. 있으니까 억울할 만하죠. 그렇네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인데 네. 탄수화물을 간혹 좀 나쁜 식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섭취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몸에 썩고 나서 저장이 되는데 저장될 때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되면 역시 이 당 수치가 높아서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도 있고 아까 지방으로 저장 형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방간, 그다음 비만, 고지혈증의 위험성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량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끼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냥 3번만 드시면 됩니다. 3번. 3번. 예. 그럼 3번 먹는 다 게 먹어야 맞죠? 되네요. 예. 네, 실제 그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꼭 필요한 에너지 섭취량의 한 55에서 65% 정도 섭취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2,100에서 2,600 정도, 2,600 킬로칼로리 정도 하루에 필요하고 여자분들의 경우에 1,900에서 2,100 정도니까 그냥 평균 잡산 2,000 킬로칼로리 정도 하루에 섭취해야 되니까 그 중에 절반인 1,000 킬로칼로리를 탄수화물에 섭취하면 돼요. 네네. 이거를 그냥 양으로 계산하면은 한 270에서 300g 정도 되는데요. 밥 한 공기에 우리 왜 조그만한 밥 한 공기 예. 있잖아요. 이렇게 큰 예전에 어르신들 먹던 그 사발 말고 보통 공기. 네네. 네. 보통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 공기, 그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이 한 70g 정도 보면 되니까 그냥 그거 한 3번 정도 드시면은 필요한 양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우리가 보통 밥을 3끼 먹고 나서도 그 아나운서께서도 뭐 떡 좋아하시죠?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요. 예. 떡도 대부분 먹고. 여자분들이 그럴 그렇죠. 거예요. 예. 배가 따로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 뭐 예. 저기 스낵이라 그래서 식품 그렇죠. 탄수화물 식품도 먹잖아요. 네. 근데 적정량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밥만으로 이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드시는 탄수화물 양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이 50대 이상 조금 어른들의 경우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서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그 50세 미만, 그러니까 젊은 층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한 65% 미만,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잘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50에서 64세 이제 중노년층으로 가고 있죠. 네네. 50에서 64세의 경우에는 65%가 훅 넘어서 거의 70% 가까워졌고요. 예,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70%보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에 좀 치중해서 먹게 되죠. 예. 실은 제가 주변에서 봐도 젊을 때 안 드셨던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남자 어른들이 감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시고 그런 걸 예를 많이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밥만 탄수화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밥상에 보면 탄수화물 식품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네. 거기에 감자 넣죠. 네. 이 감자도 밥이나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고요. 나는 그냥 해물 파전을 먹었을 뿐인데 해물보다는 거기에 밀가루 양이 더 많고 예. 도토리묵에 있는 쑥갓을 나는 먹었지만 그 도토리묵 자체도 또 탄수화물이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하다 예. 보면 굉장히 탄수화물이 밥상 위에 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탄수화물을 피하기는 참 어렵고요. 또 우리가 그 뭐 곡식이나 곡류나 뭐 이런 거에 탄수화물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채소 뭐 네. 오이나 당근 하면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채소는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많은데 그 속에도 숨어 있어요. 조금 많은 양은 아니에요. 네. 과일에는 조금 많이 숨어 있고요.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 이런 모든 식품에 조금씩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합치면은 밥만 먹어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밥 이외로 반찬에도 들어있고 또 이 간식으로도 먹고 하다 보니까 네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좋은 탄수화물을 좀 선택하고 나쁜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 조금 드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같은 탄수화물끼리 뭐 어떤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고 어떤 탄수화물은 나쁜 탄수화물이고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렇죠. 이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인슐린 분비를 왈칵 쏟아져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을 좋은 탄수화물로. 왜냐면 우리 몸의 밸런스도 유지해주고 건강을 잘 지켜주니까 네.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먹자마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 그러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빠르게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그 아마 식품이? 그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좋은 탄수화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껍질을 다 벗겨내지 않는 그 잡곡이나 알곡식들, 네. 또 그 식이섬유가 많은 이 푸성기들, 채소라든지 껍질채 드실 수 있는 과일 이런 것들을 좋은 탄수화물 급원으로 보고요. 뭐 껍질을 그냥 다 벗겨낸 거, 대표적인 게 백미라든지 흰쌀, 백미라든지 또는 밀가루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이 백미 같이 백미나 흰 밀가루 같이
도정을 많이 해서 또 부드럽게 한 이런 탄수화물의 경우에 혈당 지수가 70, 80 이렇게 심지어는 9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런 탄수화물 식품이죠. 또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통밀이라든지 현미, 보리 이런 것은 혈당 지수가 한 50, 40, 50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좋은 탄수화물 식품이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이섬유소예요. 식이섬유소는 이것이 조직이 스폰지 같아요. 스폰지 같이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망으로 돼 있으니까 포도당이 들어가려고 해도 얘가 조금 막아요. 네, 앞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막으니까 포도당이 금방 소화가 돼도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느리게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미라든지 통밀 같은 거친 곡류를 드셔라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어차피 양은 똑같이 들어있어요. 네. 백미나 현미나 탄수화물 함량은 똑같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즉 천천히 포도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좋은 탄수화물로 분류하는 거고요. 예.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요. 껍질을 벗겼느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서 똑같이 고구마라고 하더라도 고구마를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보다 껍질째 먹었을 때 혈당 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고구마도 껍질 채려 먹어야 되겠네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국수 같은 거 먹을 때도 이 쑥갓 같은 거 얹어서 먹잖아요. 그래서요. 그쵸? 예. 국수 하실 때 네. 국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다가 뭐 숙주나물 같은 걸 좀 반쯤 섞어가지고 네, 네. 너무 이렇게 국수만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채소를 듬뿍 얹어서 앞으로 드실 때는 좀 드시고 빵을 드실 때도 채소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겸해서 드시면 훨씬 좋은 그런 식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사례자 한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계속 나누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 건강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심옥근 어르신. 과거 탄수화물 식품을 즐겼지만 20여 년 전 당뇨병 진단 후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답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바짝 말라가지고 38kg도 안 됐었어. 37kg 조금 넘었었거든. 그래도 많이 늘은 거예요. 지금은 40kg가 넘으니까는. 당시 생활 습관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급격히 살이 빠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와 식이요법 덕분에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어르신도 꽤 오랜 시간 고생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젠 몇 가지 노하우가 생기셨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사일지를 작성하는 것. 식사 시간과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매 끼니 섭취량을 기록해 두신다고 합니다. 당구 보건지소에서요. 식사일지 쓰는 것도 배웠고 먹는 것도 다 배웠고 그거 쓰니까는 더 먹는 게 확고하게 다 이렇게 지키게 되더라고요. 안 쓸 때하고 달라. 식사 시간과 음식의 종류, 식후 포만감 정도를 기록해 두면 식단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르신의 경우 섭취하는 밥의 양은 줄이되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 잡곡에 채소를 넣어 밥을 지으신답니다. 우거지를 넣었어요. 우거지 밥을 해 먹으면은 당뇨가 좋답니다. 그래서 현미만 넣은 게 아니라 우거지를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은 매 끼니 반 공기가량 드시는데요.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 생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샐러드는 작은 접시로 하루 총 3번 드시는데요.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식품도 꼭 챙깁니다. 근육량을 유지해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성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려고 두부 절인 거, 고등어 절인 거, 멸치 볶음 이런 걸 안 떨어져. 내 반찬은 그게 우선이야. 어르신은 지방이 많은 육류 대신 주로 생선이나 두부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우유나 치즈도 매일 한 번씩 간식으로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입니다.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까진 건강한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즐겨 드셨다는 어르신. 특히 떡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자주 찾으셨다고 하네요. 많이 좋아했지. 칼국수를 얼마나 많이 사 먹으러 다녔는데 여기 좋은 칼국수가 있거든. 그 집 칼국수가 맛있어. 지금은 안 가, 거의 안 가. 탄수화물은 안 좋으니까는 피해야 돼. 그래서 떡도 좋아하는 떡도 별로 안 먹어. 철저한 식이요법과 함께 치료도 꾸준히 받고 계신데요. 어르신의 경우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근육량과 체지방률에도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과거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적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체지방 검사 오늘 하신 것도 결과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좋게 나오셨습니다. 체지방률과 함께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체지방률은 약 1%가량 낮아지고 근육량은 2%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며 기초 대사량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과거 200mg/dl를 웃돌았던 혈당 수치 역시 당뇨병 환자의 목표 수치인 180mg/dl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혈당 조절 상태는 더 좀 좋아지신 상태고요. 근육량도 조금 지금 봐서는 조금 늘어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운동량만 늘리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물 치료도 아마 지금 제가 봐서는 중단해도 될 정도로 아주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음식을 철저히 가리고 혈당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먹고 소식하고 잘 지킬게요. 지금처럼 식단 관리 잘하시고 운동 꼭 시작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례자분은 음식의 종류, 먹는 양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섭취량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겠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좀 빠르게 먹으면요. 그만큼 혈당도 빠르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은 빠르게 먹으면서 포만감을 덜 느낀 상태에서 식사가 종료되면요. 네. 그다음에 계속 먹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빠르게 먹는 습관이에요.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로 이야기하는 잡곡밥, 빨리 먹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오래 꽁무리 씹어야 밥 돼요. 씹어야 돼요. 그냥 네. 안 넘어가요. 그런데 흰밥의 경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권하고 있는 거친 음식들, 잡곡이라든지 빵도 그렇습니다. 흰 식빵보다는 잡곡빵의 경우에 한참 씹어야 이렇게 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그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식습관이죠. 네, 네. 그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기회에 네. 제 식사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제가 국에 예를 들어서 밥을 말아 먹고 또는 시간이 없으면 물에 밥을 이렇게 해서 그냥 후루룩 먹으면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그거는 소화 기능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식품영양학교 교수님 같은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입에서 이렇게 씹으면서 침에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 요소에서 그 소화가 되면서 위장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말아서 먹는다는 것은 침과 섞이지 않은 상태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또 속도도 빠르게 먹게 되죠. 빠르게 먹으니까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맛을 즐기면서 식사를 해야 과식을 하지 않는데 이 맛으로 식사를 즐기는 게 아니라 배에서 이렇게 그 포만감으로 식사를 즐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에 말아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드시는 습관도 실은 좋지 않고요. 그냥 하여튼 천천히 혹시라도 이 치아가 조금 부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입에 넣고 그냥 우물우물 좀 한참 동안 이렇게 네. 녹여서 드신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처음부터 모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은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은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탄수화물 섭취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들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밥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던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식품과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식품과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데 정말 그런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정답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과일을 드시면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단순 당질이에요. 소화 뭐 될 필요 없이 그냥 흡수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일 주스가 아니라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죠. 혈당이 올라가다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뭐 과일의 경우에는 실제 비타민도 많고 무기질도 많으니까 식이섬유도 많고요. 꼭 드셔야 되니까 언제 드시냐? 이거는 오전에 아침과 점심 사이 오전 간식 또는 점심과 저녁 오후 간식 이때는 굉장히 좋아요. 피로감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드시고 나서는 가능하면은 과일 간식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사실 꼭 과일을 먹는 게 습관처럼 돼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바꿔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반대로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식초를 곁들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네, 실제 이제 식초라든지 아니면 또 레몬, 요즘 레몬이 많이 나오니까 레몬 주스라든지 또 피클 이렇게 산이 들어있는 것은 산이 들어있는 음식의 경우엔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는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 혈당 개선 효과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 뭐 사과산이나 주석산 이런 것들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좀 피곤해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요리에 음식에 식초를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채소 같은 거 드실 때 네네. 식초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만든 이런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음료도 좀 약간 새콤한 거 드시거나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채소 드실 때 이렇게 식초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소스를 해서 드세요라고 하면요. 새콤, 달콤이 항상 따라나요. 그러니까. 새콤으로 끝나지 않고 둘이 콤비예요. 새콤에는 예. 달콤이 나와서 꼭 거기에다가 그래서 내가 설탕 대신에 뭐 유자청 넣었어, 뭐 매실청 넣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실은 거기에 당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새콤한 걸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단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조금 산도가 높으면은 조금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해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생소한데 밥을 냉동했다가 먹으면 갓 지은 밥보다 살이 덜 찌는지 하고 질문했는데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살이 덜 찌는가요? 하는 이런 질문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냉동했던 밥을 잘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따끈따끈하게 해서 하면은 그냥 갓 지은 밥이나 똑같습니다. 예. 잘 소화 흡수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요. 네. 실제 이 당뇨 환자나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밥을 해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한 6시간 정도 좀 진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드실 때 꺼내서 완전히 잘 익히지 말고 뭐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찬기만 살짝 가시게. 예. 좀 그럼 밥맛이 약간 없겠죠. 네네. 약간 그냥 찬기만 가실 정도 밥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밥의 경우에는 호화된 전분이 완전히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돼 있는 건데 이 그냥 이런 데다 주면 떡도 굳잖아요. 그렇죠. 그건 소화가 안 되는 노화되는 상태로 하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전자레인지 가면 다시 호화 상태도 그대로 가요. 아.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노화 상태도 떡이 굳는 거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저항 전분이라고 소화를 좀 더디게 하는 전분 구조가 조금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잘 풀어져 있어서 소화 요소가 잘 끊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조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거나 아니면은 또 다이어트 좀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밥을 내서 넣었다가 한 6시간 정도 지나서 살짝 데펴서 따뜻하게가 아니라 네네. 찬기만 가실 정도 해서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고요. 이때 밥을 지을 때 그냥 짓지 말고 콩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살짝 데펴 드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콩기름은 왜 붓나요? 왜냐하면은 예. 밥 알 위에 콩기름이 이렇게 코팅이 되면서 예. 우리 소화기관에서 흡수될 때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소화효소에서 분해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뭐 담즙도 가서 조금 붙어 있어야 되고 조금 소화가 느리게 돼요. 아하.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콩기름 밥으로 해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까요? 예. 네, 몇 가지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쁜 애는 아니다. 네. 거친 음식으로 탄수화물 식품을 먹자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네. 밥만이라도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시면은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네. 밥만이라도 잘 챙기자. 두 번째는 아까 굉장히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그런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실제 그 단백질 식품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매 끼니 저는 항상 달걀 한 개 크기. 예. 달걀 한 개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들쭉날쭉하는 것을 막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예. 단백질 음식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탄수화물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가장 장수했던 임금이 당시 83년을 살았던 영조라고 합니다. 영조 임금의 장수 비결은 거친 음식과 소식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몸이 즐거운 음식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